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교입니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영주방송은 우리 지역에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박성만 의원이고 또 한 분은 황병직 의원이십니다. 이 두 분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입니다. 저는 이 경상북도 얘기와 신도청 얘기만 나오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쾌한 생각이 드는 것은 경상북도청을 안동으로 유치하면서 안동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천을 포함해서 생각하신 그 생각, 당시에 그 김휘동 전 안동시장님의 지략에 감동이 있습니다. 행정가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일사불란한 안동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출향해 있는 관계 재계 출향인들의 협조, 협동, 협력이 저는 그 뒷얘기가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저는 영주방송의 사설이나 만평을 통해서 영주, 예천,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과 선거구 통합을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라도 그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박성만 의원의 의정 발표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황병직 도의원의 도정 질문과 그에 따른 김관용 지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영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원의 보충 질문 전에 지사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도정 질문을 집중하셔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3회 임시회에서 특히 새롭게 단장한 의회 신청사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및 도교육청의 이전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청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300만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경북도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 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300만 도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가 2년여의 시간을 앞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 추진에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였는지 성찰해 보면서 경북도청이 상곡동 5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백산 문수지맥의 높이 331m 금무산 자락에 331만 평의 터를 잡은 호민지와 낙동강을 품고 있는 배산 임수의 지서로 이전한 지금 저는 새로운 경북 천년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북 북부권의 성장 거점화를 목표로 행정타운 조성, 도시 활성화, 신도시 완성이라는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44만 2,900평 부지에 주민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및 주거용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102만 5,400평의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립해 인구 4만 4천 명을 유입하는 도시 활성화 단계이며 3단계는 2027년까지 84만 7천 평 부지에 주거용지와 산업시설,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 자족시설을 갖춘 후 3만 1,000명을 끌어들여 총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분명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자족도시 조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1단계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지 조성과 행정기관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인구 유입은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입주를 시작한 현대 아이파크의 489세대 중 입주율은 50% 정도 수준에 있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총 644세대 중 2월 말 기준 543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입주 세대 중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세대는 155세대로 주소 전입 세대는 2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388세대 공무원은 14일 이내 신거주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의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잠시 머물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충남도에서도 유관기관 이전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전남도의 경우 이전 대상 기간 75개 기간 중 44개 기간만 이전하였으며 3년이 지난 충남도의 경우 128개 기간 중 57개 기간이 이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신도시 조성과 인구 유입 정책으로 유관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신도시 조성이 준공된 현재 이전 기간 부지 매입 현황을 보며 업무 용지 총 112필지 중 30필지만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이전 기간은 15개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관기관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106개의 14.1%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민간 아파트 입주율과 실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저조한 이전 유관기관 단체의 부지 매입 등은 1단계 당초 계획 인구 2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시군의 인구 감소 우려와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전남 남학 신도시의 경우 15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 12월 기준 인구는 5만 5천 명으로 36.6%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강진, 해남, 한평, 신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 유입과 목포시 삼정동을 비롯한 13개동 및 무안군, 무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서의 인구 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이 지난 충남 내포 신도시 경우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기준 1960명으로 10.9% 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 이전 후 조성된 신도시에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 유입과 신도시에 포함된 읍면동에서 인구 이동의 결과로 인근 시군의 경쟁력 약화와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도 영주시, 봉화, 문경, 의성 등의 인구 시군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고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 인근 시군 인구 유입 또는 기존 지역 내에서의 인구 이동으로 달성된다면 도청 이전에 따른 북부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영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인구 증가와 발전으로 이어지고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원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전한 전남은 남학 신도시, 충남은 내포 신도시라는 신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였으나 안동과 예천 지역의 대립으로 신도시 명칭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시 명칭 없이 신도시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에 걸맞는 신도시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해 각각 역할 분담, 상호균형, 견제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전형적인 기관 대립형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위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 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비로소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도민의 복지와 경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면 자명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은 개개인이 잡치복규 재정 주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재개정, 도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정책 건의와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반영한 실적과 그 결과에 의한
도정 발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비능률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여 자치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행정행위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도의회가 시류에 영합하고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집행기관이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직시하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300만 도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 그리고 경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경북 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00만 도민의 영원으로 새 보금자리에 자리 잡은 도의회가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직접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며 속규력에 등재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하는 모습과 내용을 듣고 지켜보면서 지방자치 근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법 제정 배경까지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20년의 세월 동안 지방자치 현 주소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인근 시군의 공동화 문제, 이해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계 유교 문화재단 집행위원, 안중근 이사, 김영환 건립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오셨으며 기초위에서 2선을 지낸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10대 도의회에서는 행복위원, 운영위원, 지방분권의 특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 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도청 신도시에 대한 건설, 도의회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예리한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듯이 지난 10일 대통령과 도민들을 모시고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신도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를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또 앞선 전남과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만만치 않은 일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청사가 개청되고 1단계 행정타운 건설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공무원 이주와 유관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데 역량을 하나하나 집중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는 609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외에도 안동 예천 등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48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하반기에는 가족이 동반 이주함으로써 신도시 인구 증가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은 안동 예천 이주가 당초보다는 좀 늘어나서 통근버스 이용 직원이 500명으로 예상했던 20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버스 운영을 줄여갈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타운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관건은 유관기관 이전입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희망기관 106개 중에 부지를 매입한 34개 기관 지원을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의 건축 인허가 TF팀을 도청 내에 상주시키고 유관기관 중 자체 건물 신청이 어려운 이런 2개 유관기관은 사옥을 건립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임대 입주를 주선하는 별도의 창구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설명회, 원스톱 이전 지원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시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신도시 명칭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전남과 충남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신도시 흡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동 중구동과 구영주역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토대로 도시 기반 시설 확대, 특화 산업 육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청 신도시 명칭은 지난해 3월 명견도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모를 실시해서 응모장 457건 중 동천, 예안, 대개 신도시 3개를 우수작으로 공동 선정하였으나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추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와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회 집행기관 행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상임위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해의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각각 매 분기와 연 2회씩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서 이가 갈등의 모습으로 다소 오해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갈등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좀 더 진정한 자세로 부족함을 일깨워서 정책 협의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도의회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도청을 결정하고 또 신축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또 질책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느낌도 많았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역사의 현장을 만들고 또 이끌어나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도민에게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구나. 또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경상북도 도청 또 거기는 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지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빌딩이 아니고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선비의 정신을 잇는 전통 가옥으로 지으면서 많은 그런 감회와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오늘 지적하신 조목조목 나오는 사항들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연이어 오고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SOC 사업 우리 혼자로서는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을 중앙을 또 정치를 함께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정무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지적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청 개청과 또 첫 이해에서 많은 그런 꾸준함과 질책을 다르게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그 실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 등재를 요청하셨으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셨죠? 보충 질의하시겠죠? 생방송 진행상 우리가 예정된 의원님 본 질문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 같이 하도록 그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